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많은 남성들이 밤마다 혼자서 삼켜야 했던 침묵,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두려움,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지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순간, 심장은 여전히 젊은 날처럼 뛰고 있는데 몸은 차갑게 식어버리는 아이러니.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기다리는 그녀의 눈빛, 조용히 스며드는 향기,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그곳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한때는 눈빛만 스쳐도 단단히 솟구쳤던 힘이 지금은 손으로 애써 자극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현실. 그리고 결국 들려오는 한마디. 오늘은 그냥 자자.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가슴을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남자는 그 순간 단순히 기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존재 이유의 일부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에 빠집니다. 혹시 나만 이런 걸까? 이미 끝난 걸까?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한숨을 삼키며 스스로를 의심했던 밤들. 오늘 저는 바로 그 질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강력한 약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푸른 알약 혹은 병원에서 맞는 주사. 복용하면 잠시 동안은 혈류가 몰려오는 느낌이 들고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약효가 사라진 뒤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통, 안면 홍조,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또 의지해야 하나라는 불안감. 악은 피를 돌게 만들 수는 있어도 낡아버린 혈관 자체를 새 것으로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억지로 수압만 올려 물을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균열과 탄력 저하는 그대로인데 겉으로만 잠시 압력을 높이는 셈이죠.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점점 더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약기운에 기대는 하루짜리 반짝임일까요? 아니면 언제든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는 자신감일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방향을 틀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한 발기 여부가 아니라 혈관의 건강과 회복력,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생명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달 만났던 75세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분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꺼낸 한마디는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건강했고 자신감도 넘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70대를 넘기면서 점점 반응이 둔해지더니 최근 2년 사이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오랜만에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 했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힘이 차오르지 않았고 결국 돌아누운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밤새 천장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장어도 먹어보고 지인이 권한 각종 보충제도 시도해보고 병원 주사까지 맞아봤지만 잠시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제 몸이 다 쓴 고무풍선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한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혈관의 회복과 관리에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피부와 혈관 재생에 연구되어 온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 그리고 순환을 돕는 생활습관의 조합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단번에 기적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진짜 변화는 극적인 광고 문구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혈관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관리, 자극이 아닌 회복에 초점을 맞춘 루틴, 몸을 혹사시키는 대신 되살리는 선택. 시간이 지나며 그 어르신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던 분이 몇 달 뒤에는 허리를 펴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단순히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같은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근본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진짜 변화의 문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혈관 관리 전략과 생활 속 실천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자존감이 다시 뛰는 그 순간까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진욱 선생님은 제가 알려드린 마데카솔과 식초 비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불과 일주일 만에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며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원장님 섰습니다. 아침에 텐트를 쳤습니다라고 아이처럼 기뻐하셨죠. 도대체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분이 수술을 해달라고 애원하시던 그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 필요한 건 위험한 수술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성기는 고장난 게 아니라 혈관이라는 통로가 꽉 막혀서 잠시 기절해 있는 것뿐입니다. 막힌 길을 뚫어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만 해주면 90세가 되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어갑니다. 가시는 길에 약국에 들러서 5,000원짜리 마데카솔 연고 하나만 사가십시오. 그리고 주방에 있는 식초 딱 한 방울만 준비하십시오. 그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원장님, 상처에 바르는 연고랑 식초가 무슨 정력가 됩니까? 제가 먹은 비싼 약도 소용이 없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확신에 차서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를 믿고 딱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먹는 악은 전신으로 퍼져서 효과가 분산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성기에 직접 영양분을 주입하고 혈관을 자극하는 직후 처방입니다. 마데카솔이 혈관을 고치고 식초가 그 길을 열어줄 겁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드린 대로 매일 저녁 샤워 후에 마데카솔과 식초를 섞어 마사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첫날은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얼음장처럼 차갑고 참백하던 성기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죽어있던 나무뿌리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일주일 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겨오는 느낌에 이불을 들춰보니 성기가 10년 전처럼 불끈 솟아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원장님 정말 기적 같습니다. 쭈글쭈글하던 껍질이 탱탱해지고 만져보면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아내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보다 더 좋아합니다. 이진욱 선생님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도대체 이윤에 빠진 연고와 식초가 어떻게 죽어가던 성기를 일주일 만에 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성기가 예시들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이가 들면 발기가 안 되고 힘이 없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기운이 딸려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성기 내부에 있는 미세혈관들이 낡고 헐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발기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과 같습니다. 흥분하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성기해면체라는 스펀지 같은 조직으로 순식간에 몰려 들어가고 동시에 빠져나가는 혈관문을 꽉 닫아서 피를 가두어야만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이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느슨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늘어나서 물을 세게 틀어도 압력이 차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혈관 내벽에 찌꺼기가 끼어서 피가 들어오는 길 자체가 좁아집니다. 들어오는 피는 적은데 나가는 문은 헐거워서 꽉 닫히지 않으니 피가 잠시 머물다가 줄줄 새어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가 되다 말거나 힘없이 시들어 버리는 정맥성 발기 부전의 핵심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시는 정력제나 보양식은 심장에서 피를 뿜어주는 펌프질만 도울 뿐 정작 성기혈관이라는 호스를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호스가 터져 있는데 펌프만 세게 돌린다고 물이 찰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심장에 무리만 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낡고 헐거워진 성기의 미세혈관 벽을 새 것처럼 튼튼하게 재생시키고 꽉 막힌 입구를 열어주면 됩니다.
바로 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마데카솔의 센텔라 성분과 식초의 주산 성분입니다. 여러분이 상처 났을 때 마데카솔을 바르면 세이 솔솔 돋아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원리가 성기혈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피부 재생뿐만 아니라 혈관 내피세포를 재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그 효과는 100배로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식초는 침투력의 제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데카솔과 식초가 어떻게 성기를 되살리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데카솔을 보십시오. 이 연고의 주성분인 센텔라 아시아티카는 병풀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이 성분은 단순히 피부 상처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혈관의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강력한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점액류 치료제 중에 이 센텔라 성분으로 만든 먹는 약이 있을 정도로 혈관 탄력 강화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을 성기에 바르면 얇아지고 흐물흐물해진 성기 피부와 그 아래 숨어있는 미세 혈관벽을 쫀쫀하고 탄력 있게 복구해 줍니다. 마치 낡은 고무 호스를 새 짱짱한 호스로 교체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기의 피부는 생각보다 치밀해서 아무리 좋은 연고를 발라도 깊숙한 해먼체 혈관까지 흡수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거대만 맴돌다 끝나 버릴 수 있죠. 바로 이때 등장하는 해결사가 식초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조산과 유기산 성분은 피부의 각질층을 유연하게 만들고 모공을 일시적으로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초 한 방울이 섞이는 순간 마데카솔의 센텔라 성분은 식초라는 급행 열차를 타고 피부 장벽을 뚫고 성기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식초 자체가 가진 혈액순환 효과입니다. 식초의 산성분이 피부에 닿으면 미세한 자극을 주는데 우리 몸이 자극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그 부위의 혈류량을 늘리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즉 식초가 길을 열고 혈관문을 두드리면 마데카솔이 들어가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보수하고 그 결과 피가 꽉 들어차서 빠져나가지 않는 바위 같은 단단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000원의 기적 마데카솔 식초요법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론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성기혈관을 되살리리 마데카솔 식초요법을 집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준비 과정부터 황금 비율 그리고 바르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지금 딴청 피우지 마시고 제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해 주십시오. 아주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것은 준비물입니다. 오늘 퇴근길이나 산책 나가시는 길에 동네 약국에 들르십시오. 그리고 약사님께 마데카솔 연고 하나 주세요라고 말씀하십시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면 마데카솔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복합 마데카솔도 있고 그냥 마데카솔도 있고 분말형도 있죠.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것은 마데카솔 케어 연고나 항생제 성분이 빠진 식물 성분 100%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혈관과 피부 재생 효과를 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바르시려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가 없는 순한 제품이 훨씬 좋습니다. 만약 마땅한 게 없다면 집에 있는 일반 마데카솔 연고를 쓰셔도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는 순한 제품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셔서 식초를 꺼내십시오. 어떤 식초든 상관없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왕이면 우리 몸에 좋은 천연 발효 식초가 좋습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감식초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2배 식초, 3배 식초라고 쓰여 있는 아주 독한 식초는 절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초는 산도가 너무 강해서 연약한 성기 피부에 닿는 순간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반적인 산도의 식초를 준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대망의 황금 배합 비율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기서 애욕이 앞서서 실수를 하십니다. 좋은 거니까 음악 듬뿍듬뿍 발라야 효과가 좋겠지 하고 욕심을 내시는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음악합니다. 먼저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물기를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십시오. 손에 세균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 손바닥 오목한 곳에 마데카솔 연고를 짜는데 그 양은 딱 완두콩 크기 혹은 여러분의 새끼손톱만 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성기 전체에 얇게 막을 씌우듯 펴바를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너무 많이 짜면 끈적거려서 속옷에 묻어나고 오히려 불편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식초를 섞을 차례입니다. 식초는 절대로 숟가락으로 계량하는 게 아닙니다. 숟가락으로 뜨다가 손이 떨려서 알칵 쏟아지면 아까운 연고만 버리게 됩니다. 젓가락 하나를 준비하셔서 식초병에 콕 찍으십시오. 그리고 그 젓가락 끝에 맺힌 식초 방울을 손바닥 위 연고에 톡하고 떨어뜨리십시오. 딱 한 방울입니다. 만약 피부가 좀 두꺼우신 분들은 최대 2방울까지는 괜찮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 방울로 시작하십시오. 이 한 방울의 힘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식초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연고는 단순한 상처 연고가 아니라 혈관을 깨우는 자극제가 됩니다. 손바닥 위에서 아주 천천히 섞어 주십시오. 부드럽게 비비면 연고는 따뜻한 투명빛을 띠며 점성이 풀리고 식초의 산기가 살짝 올라옵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그 연고를 성기 전체에 마사지하듯 바르는데 겉표면에만 대충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해면체가 있는 기둥 부위 전체를 감싸듯 천천히 펴발라야 합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에 윤활유를 스며들게 하듯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초에서 1분이 지나면 아주 미세한 열감이 올라옵니다. 그 열감은 단순한 화끈함이 아니라 혈관이 열리고 혈류가 반응하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게 문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과한 자극은 오히려 흡수를 방해하고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바르십시오. 세월이 만든 노화는 빠르게 고치는 법이 없습니다. 혈관은 천천히 열리고 감각은 되살아납니다. 바르는 시간은 3분이면 충분합니다. 3분 동안 해면체 조직의 연고가 스며들기 시작하고 식초는 혈관문을 두드리며 길을 엽니다. 이후에는 그대로 두었다가 속옷을 입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샤워 후가 가장 적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혈관이 따뜻하게 열려있고 피부가 수분을 먹으며 성분 흡수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용 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효과를 느끼나요?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3일째 되는 날부터 성기의 온도가 생기고 색이 붉어지고 촉감이 변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침 텐트가 서서히 돌아옵니다. 그 텐트는 단순한 발기가 아닙니다. 그건 남자의 자존이고 생의 활력이며 다시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강조드립니다. 이 방법은 비아그라처럼 약기운으로 억지로 세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혈관과 미세 조직이 스스로 힘을 되찾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자연스럽고 지속적입니다. 피가 들어오고 머물고 빠져나가는 문이 정확히 작동하기 시작하면 남자의 성기는 다시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기는 단순히 반응하는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창이라는 점입니다. 혈류가 부족하면 성기가 가장 먼저 반응을 잃고 혈관이 노화되면 단단함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으로 감추지만 의학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가장 정직한 신호라고 부릅니다. 바로 혈관 나이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데카솔과 식초의 조합은 그저 발기를 위한 민간 유법이 아니라 잠든 혈관을 깨우고 쪼그라든 미세 조직을 다시 충혈시키며 쇠에서 사라진 감각을 천천히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피가 돌기 시작하면 온도가 올라오고 온도가 올라오면 감각이 깨어나며 감각이 깨어나면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자의 섬기는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피로 세우는 것이고 나이 든 남자는 기세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혈관으로 세웁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암만 찾고 정력제만 의지하면 몸은 더 빨리 지칩니다. 악이 떨어지면 자신감도 함께 떨어지고 다시 시도하려 할 때 더 큰 두려움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남자는 본래 가지고 있던 리듬을 되찾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흥미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성기의 색이 변하고 붉거나 탱탱한 느낌이 돌아오며 살이 단단하게 차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혈관만의 변화가 아니라 피가 들어차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혈관이 문을 닫고 피를 가두는 힘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힘을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발기는 흥분이 아니라 압력이고 압력은 혈관이 만드는 기술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말하지 않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침입니다. 밤이 아니라 아침. 아침 발기는 남자의 혈관이 밤사이 얼마나 충혈과 회복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70대, 80대가 되어도 아침 발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몸이 아직 버티고 있고 피가 아직 돌고 있으며 성기가 아직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이 살아나면 감각도 살아납니다. 지나가는 손길, 아내의 체온, 재치, 숨결, 스치듯 닿는 허벅지 하나에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 감각 변화는 남자의 심리와 연결됩니다. 감각이 살아나면 자신감이 살아나고 자신감이 살아나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오래된 부부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감각이 아니라 체념입니다. 체념이 굳어지면 몸도 굳습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깨어나기 시작하면 관계는 다시 움직입니다. 마데카솔의 센텔라 성분은 혈관 내피를 재생시키고 식초는 그 길을 열어주고 흡수를 돕습니다. 한쪽은 재생, 한쪽은 통로, 한쪽은 혈관, 한쪽은 감각. 이 둘이 만나면 피는 들어오고 머물고 단단해집니다. 혈관이 이해하면 성기는 반응합니다. 성기가 반응하면 남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데카솔과 식초의 조합은 성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시간을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번쯤은 나는 끝났다, 이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그 생각이 몸을 멈춘 것입니다. 절망보다 무서운 것은 체념이고 체념보다 무서운 것은 포기입니다. 하지만 혈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는 아직 흐를 수 있고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직접 해보실 분들은 댓글에 숫자 1 혹은 3을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뜨겁고 더 강하고 더 자신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